안녕하세요. 투더리 군TV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월드컵 보느라 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어제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경기 보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막판에 3골을 몰아치는 장면,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8강에 오른 아르헨티나, 이번 대회 디펜딩 챔피언 자리를 지키려는 우승 후보로 꼽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떠올리면 축구와 메시 말고도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와인이에요. 이번 월드컵 기간에 맞춰서 나라별 와인 이야기를 시리즈로 하나씩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편으로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 말벡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말벡의 고향은 사실 아르헨티나가 아니에요. 프랑스 남서부 카우르라는 작은 마을이 원래 고향이에요. 이 지역은 로마 시대부터 포도를 재배해온 오래된 와인 산지고, 카우르에서 만든 말벡 와인은 색이 너무 진해서 검은 와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보르도에서도 한때 이 포도를 많이 심었어요. 메를로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늦게 익는 편이라 서리 피해에 특히 취약했어요. 말벡이라는 이름도 유래가 재미있어요. 헝가리 농부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명확하지 않아요. 프랑스 포도 재배학자들은 원래 이름이 코트였고 부르고뉴 북부 지역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카우르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 포도를 오세로아나 코트 누아르라고 불러요. 이름이 여러 개라 오히려 정체가 헷갈리는 포도였던 셈이에요. 프랑스 포도밭은 19세기 말부터 이미 필록세라라는 뿌리 혹벌레 피해로 크게 흔들린 전력이 있었어요. 그 여파에서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1956년 겨울에는 보르도에 기록적인 한파까지 몰아쳤어요.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포도나무 상당수가 고사했고 다시 심어도 병충해에 시달리니까 보르도 농부들은 결국 말벡을 포기하고 메를로와 카베르네 소비뇽 같은 튼튼한 품종으로 밭을 바꿨어요. 그렇게 말벡은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점차 밀려났어요. 현재는 카우르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르도가 말벡을 포기하기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이 포도나무 가지 하나가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가 있었다는 거예요. 1853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도밍고 사르미엔토가 국가 차원에서 프랑스의 토양 전문가 미셸 에메 뿌제를 초빙했어요. 뿌제는 칠레에 있던 농작물 연구소를 거쳐 말벡, 카베르네 소비뇽, 피노누아 같은 프랑스 품종을 아르헨티나 멘도사로 들여왔어요. 사르미엔토 대통령은 아예 주 의사당 안에 농작물 연구소까지 세워가며 이 포도밭 사업을 밀어줬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프랑스 포도나무를 자기 나라에 심게 만든 셈이니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그림이에요. 멘도사는 말벡이 자라기에 기가 막힌 땅이었어요. 안데스 산맥 바로 아래에 자리 잡은 고산지대라서 낮에는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면 포도가 산도와 당도를 동시에 잘 품게 돼요. 게다가 건조한 사막성 기후라 병충해 걱정도 훨씬 덜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냉해와 곰팡이에 시달리던 그 예민한 포도가 안데스 아래에서는 오히려 튼튼하고 진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말벡인데도 프랑스산은 매끈하고 절제된 느낌이라면 아르헨티나산은 자두와 블랙베리 향이 진하게 농축된 풀바디 와인으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도 말벡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1960년대 군사 독재 시기에 정치와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와이너리들이 품질보다는 대량 생산에만 매달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값싼 벌크 와인을 찍어내는데 급급하다 보니 말벡의 명성도 한동안 국제 무대에서 힘을 잃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두 번째로 밀려날 뻔한 순간이었던 셈이에요. 이 흐름을 바꾼 건 1990년대부터 시작된 품질 혁신이었어요. 카테나 자파타 같은 와이너리가 해발 900m에서 1500m에 이르는 안데스 고지대 포도밭을 개발하면서 아르헨티나 와인의 수준을 완전히 끌어올렸어요. 프랑스 보르도의 유명 컨설턴트 미셸 롤랑도 우코밸리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현지 와이너리들과 손을 잡았어요. 프랑스 전문가들이 다시 아르헨티나 포도밭으로 몰려든 셈이니 150년 전 뿌제가 걸었던 길을 후배 와인 메이커들이 다시 밟은 모습이기도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르헨티나는 이 포도를 국가대표 품종으로 키워냈어요.
지금은 전 세계 말백의 약 75%가 아르헨티나 땅에서 자라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점차 밀려났던 포도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나라를 대표하는 자산이 된 거예요. 심지어 2011년부터는 매년 4월 17일을 세계 말백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어요. 사르미엔토 대통령이 뿌제를 초빙해 말백을 들여온 바로 그날이에요. 서울에서도 아르헨티나 대사관이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는 시음 행사를 열 정도로 이제 말백은 국가 브랜드 그 자체가 됐어요. 한국에서도 아르헨티나 말백을 만나기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대형마트 와인 코너에 가면 멘도사산 말백이 나란히 진열돼 있고 가격도 프랑스 와인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진하고 묵직한 맛이라 삼겹살이나 소갈비처럼 기름진 한국식 구이 요리와도 잘 어울려서 요즘은 고깃집에서도 이 와인을 찾는 손님이 늘었어요. 생각해보면 축구와 와인,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묘하게 닮아 있어요. 아르헨티나 축구도 한동안 우승과 거리가 멀어서 좌절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 자기 방식으로 세계 정상에 다시 도전하고 있잖아요. 말백도 마찬가지예요. 원산지에서는 조용히 밀려난 포도였는데 낯선 땅에서 전혀 다른 얼굴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이 됐어요. 본토에서 밀려났던 것이 오히려 다른 곳에서 최고가 되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도 같지 않으세요? 지금 멘도사에는 말백 포도밭을 따라 도는 와인 투어 코스까지 생겼어요. 안데스 산맥을 배경으로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사이를 걸으며 시음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대요. 한때 프랑스에서 밀려나듯 넘어온 포도나무 한 그루가 이제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관광 자원이 된 거예요. 이번 주말 아르헨티나가 스위스와 4강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고 하니 경기 보시면서 멘도사산 말백 한 잔 곁들여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화면 속 파란 하늘색 유니폼과 잔 속의 진한 보랏빛 와인이 묘하게 잘 어울릴 거예요. 오늘은 투더리 군TV와 함께 프랑스에서 점차 밀려났던 포도 한 그루가 지구 반대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와인으로 자리 잡은 말백 이야기를 알아봤어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음식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